애플의 최근 광고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플은 결국 언론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을 정도로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광고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는데요. 근데 지금 애플의 문제는 그들의 코어 고객들과도 마찬가지인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아이폰이 등장할 때마다 지겹도록 나온 혁신은 없었다라는 기사들, 지금껏 저는 국내 업체에서 돈을 받아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한 이 기사들이 이제 드디어 유효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아이패드의 광고가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번 아이패드는 정말 얇다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결국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기계가 훨씬 얇아졌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제는 정말 혁신의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신호로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애플이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기 위해 애플 비전 프로를 내놓았고 분명 공간 컴퓨팅이라는 플랫폼을 쾌적하고 성공적이게 내놓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기존 전망치였던 7, 80만 대에 비해 출하량을 40만 대가량으로 낮춘 이 소식을 보면 애플은 분명 뛰어난 기술로 제품을 내놓긴 했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은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공간 컴퓨팅으로 업무를 대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애플카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전기차 경쟁 시장에서의 공식 후퇴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번에 발표된 오픈 AI와의 파트너 소식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번에 오픈 AI에서 발표하게 된 GPT-4 Omni는 아이언맨의 비서 자비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조작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정 표현까지 구현된 엄청난 업데이트가 이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내일 있을 구글의 발표에 바로 하루 전에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제대로 한 방울 먹이는 발표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애플은 결국 다음 아이폰부터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아이폰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속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리비안이 애플과의 협상 중이라는 루머가 나오기도 한 만큼 지금 애플이 움직이는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인하우스에서 하드웨어 생산과 기술 혁신을 이루기에는 몸집이 너무 커져버렸고 보수적이게 변하게 된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대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행태 덕분에 애플의 AI 개발은 전기차 개발과 같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버핏의 애플 주식 매도도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오픈 AI와의 계약도 단기적으로는 좋은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은 기업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결정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픈 AI는 지금으로선 당장 매출을 내야 하기에 당연히 애플과 파트너십을 통해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현재로서 지구상 가장 최강의 하드웨어 플랫폼 회사인 애플과 파트너십을 한다는 것은 현금 창출면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키워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디바이스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겠죠. 만약 오픈 AI가 작정하고 그들만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우위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은 그들의 브랜딩이죠. 브랜딩의 힘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소비자는 그것이 아무리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비를 할 수도 있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세워놓은 공든탑 중 아주 큰 정체성이 바로 이런 완벽에 가까운 브랜딩이었죠. 하지만 브랜딩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요소이기에 코어가 무너지게 된다면 오히려 브랜딩은 역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도 이를 잘 알기에 애플이 견고히 세워놓은 시장을 뺏어오기 위해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오픈 AI 그리고 애플의 파트너십을 보고 역시나 저는 테슬라의 FSD 라이센싱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애플이라는 혁신적인 회사조차도 관료주의에 찌들어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AI 개발 실패 그리고 전기차 개발 실패로 이어져 오픈 AI의 기술력을 라이센싱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BMW, 벤츠, 토요타, 포드와 같은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의 결과는 굳이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이미 끝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지금 업계 절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이며 이미 실적 발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메이저 OEM과 FSD 라이센싱을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매우 좋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테슬라와 오픈 AI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 하드웨어 생산 능력 유무입니다. 오픈 AI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하드웨어가 없죠.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후 오픈 AI가 하드웨어 개발을 시작한다면 애플이 위험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테슬라는 이미 하드웨어조차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초에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하드웨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만 정복 가능했던 영역이기에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하드웨어를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하드웨어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의 영역까지 가져가고 있으니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애플은 이번 10K 보고서를 기준으로 거의 340억 달러에 가까운 넘쳐나는 현금이 있고, 애플은 이 현금을 통해 자사주 매입 그리고 유망한 테크 회사의 기술력을 들여오기로 결정을 했죠. 애플에게는 2017년 테슬라가 모델 3 생산 지옥을 겪고 있었을 때 테슬라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때 애플은 결국 거절을 놓았고 본인들의 전기차 프로젝트인 타이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다른 결정을 했었다라면 지금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애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다 계획이 있고 분명 우리를 깜짝 놀래키지 않을까 싶었지만, 최근 벌어진 몇몇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애플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그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오던 혁신이 끝내 죽어버린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